1년차 텃밭 2023년 시흥. 주말 농장을 빌려 텃밭 농사를 시작하기로 했다. 첫 번째 이유는 기존의 나의 작업의 바탕이 되는 천염색 작업에 사용하던 화학 염료에 필요한 약품이 수입 금지되자 작업을 지속하기 어려웠던 경험으로 내 손으로 작업에 필요한 재료를 생산하고 싶다는 열망이 생겼던 것이고, 두 번째 이유는 작업을 지속하게 했던 정서적 고통이 결혼 후 안정감을 느끼면서 점차 약해졌기 때문이다. 나는 그동안 고통을 작업의 원동력으로 삼아왔기에 텃밭 농사를 통해 몸을 움직이고 힘을 들이며 신체적 고통을 또 다른 작업의 원동력으로 삼아보고자 했다. 세 번째는 기존의 작업에 사용하던 화학염료는 천을 염색하는 과정이 건강에 좋지 않았는데, 그동안 나의 건강은 신경 쓰지 않았지만 함께 사는 동반자가 생기면서 그 사람의 건강을 생각하게 되었고, 천연 염료로의 전환을 시도하게 되었다. 2023년에 나는 서울 구로구의 끝자락에 살고 있었고, 집은 경기도 부천, 시흥과 맞닿아 있었다. 텃밭 농사를 하기로 마음을 먹은 5월은 경작할 사람을 모집하는 시기보다 늦어 웬만한 곳은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시흥의 산 중턱에 있는 주말 농장을 약 1년간 빌리게 되었다. 주말 농장은 처음이라 어떤 곳이 좋은지 고를 새도 없이 농사를 시작하게 되었다. 첫 번째 텃밭은 계단식 논처럼 경사진 곳에 층층이 마련되어 있었다. 나에게 배정된 땅은 잡초로 뒤덮인 약 15평의 황무지 같은 곳이었다. (2023년 5월 20일) 모든 가족, 부모님과 남동생, 남편이 텃밭으로 모였다. 약 9시간 동안 땅을 고르고 비료를 주고 고랑을 만들어주고서야 작업이 마무리되었다. 돌이켜보면 매우 고된 작업이었지만 처음이라 마냥 좋았다. 농부의 아들인 아버지도 옛 추억이 생각난다셨고, 어머니도 농작물을 수확할 생각에 신이 나셨다. 우리는 다양한 모종을 사서 밭에 심어주었다. 상추, 대파, 방울토마토, 호박, 오이. 끝? 아니? 아직 있네? 모종을 심고 나서는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 물을 자주 듬뿍 줘야 한다. 농작물 외에 키울 나의 작업 재료는 쪽이다. 우리가 흔히 쪽비지라고 부르는 푸른색을 만들 수 있는 식물을 기르고 직접 염료를 만들 계획이다. 처음에는 다른 천연 염색 재료들은 주로 나무나 꽃이 많아 큰 땅이 필요할 것 같고, 쪽이 작은 평수에 키우기 좋을 것 같아 선택했다. 첫 해에는 인터넷에 공개된 지역별 쪽 염색장의 자료나 유튜브 영상들을 보며 독학으로 염료를 만들었다. 섞어줘야 된다고? 언제? 뭘 섞어줘? 손으로 다
쪽은 원래 2월에서 3월부터는 씨앗을 심어야 하는데 농사를 5월부터 시작해 이미 햇볕이 뜨거워서 햇빛 가림막을 만들어 주었다. 주변에 텃밭 농사를 시작했다고 하니 한 지인이 자신의 집 마당에서 기르던 야생화를 나누어 주었다. 땅의 성질마다 다른 색의 야생화가 피어난다고 했는데 이 땅에서는 어떤 색의 야생화가 피어날지 기대가 되었다. 첫 해의 여름과 가을에는 다양한 농작물을 기를 수 있었다. 무, 수박, 고추. 수확한 작물들은 우리 집 식탁에 올랐다. 햇빛 가림막 덕분에 늦은 시기임에도 쪽의 새싹이 자라났고 점점 크게 자라기 시작했다. 간간히 내린 비는 식물의 생장을 도와주었다. (7월 5일) 쪽 모종이 꽤 자라 땅에 옮겨 심기로 했다. 적당한 간격을 두고 모종을 옮겨 심어주었다. 어머니는 종종 주변 텃밭분들과 담소를 나누셨다. 주로 서로 키우는 작물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것이었다. 여름이 되니 장마가 시작되었다. (7월) 말 태풍 카눈이 왔을 때에는 쪽이 날아갈까봐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다행히 잘 자라주었다. 태풍이 지나니 가뭄이 찾아왔다. 이 시기엔 텃밭수로 시설이 잘 안 될 때가 많아 집에서 페트병에 물을 받아서 언덕을 올라 물을 주기도 했다. 다행히 나중에는 수로 시설이 다시 작동했고 물을 줄 수 있었다. 이제 쪽은 길게 자라 수확할 시기가 찾아왔다. 2023년 8월 18일 나는 바다로 떠났다. 쪽 염료를 만들 때 폐분이라는 것이 필요한데 이것은 조개 껍질 가루를 뜻한다. 폐분을 만들 때 굴 껍데기를 주로 사용한다고 해서 그것을 주우러 바다로 갔다. 어촌계에 굴 껍데기를 주워도 된다는 허가를 받은 후 바다를 걸었다. 걷는 중간마다 마음에 드는 굴 껍데기를 골랐다.
주워온 굴껍데기는 불에 태워서 가루를 만들려고 했는데 충분한 고온이 아니라 생각만큼 타지 않았다. 원래 쪽은 색소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8월 초에 수확해야 하는데 쪽을 늦게 심기도 했고 너무 바쁜 나머지 9월 24일이 되어서야 수확했다. 쪽은 아랫부분을 살짝 남기고 낫으로 베어준다. 아랫부분을 남겨놓으면 쪽이 또 자라서 한 번 더 수확할 수가 있다. 염료를 만들 큰 고무통에 수확한 쪽을 가득 담아준다. 쪽으로 가득 찬 통에 물을 가득 담아준다. 여기 가운데다가 맨 위에 무거운 돌을 올려두고 그 해의 기후에 따라 다르지만 약 3일간 기다린다. 3일이 지나 돌을 빼주었다. 비가 오는 날이었다. 물에 삭은 쪽들을 빼낸다. 폐분을 넣어준다. 물 양의 150분의 1을 넣어준다. 굴 껍질은 불에 태워도 가루가 되지 않아 절구에 넣고 빻아서 넣었다. 폐분은 체에 한 번 걸러서 넣어준다. 폐분을 넣은 후 고무래를 이용해 물에 공기를 주입하는 고무래질을 한다. 고무래질은 30분 이상 해주어야 한다. 이때 원래 파란 거품이 올라와야 하는데 흰색 거품만 나왔다. 쪽을 너무 늦게 수확해서 그런 것일까? 폐분이 잘못된 것일까? 이유를 알 수 없어 쪽을 다시 담고 다른 폐분을 구입해서 넣었다. 일주일 동안 쪽을 담가 두었더니 물색이 더 어두워졌다. 다시 한번 고무래질을 했다. 이번에도 흰색 거품만 나왔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지만 다음 단계로 나아갔다. 거품과 남은 잎들을 모두 떠내고 하루를 기다렸다. 하루 뒤 쪽 입자는 바닥에 가라앉고 맑은 윗물만 남았다. 윗물은 쪽에 영양이 담겨 좋은 거름이 된다. 통의 아래쪽에는 쪽 입자와 폐분이 결합해 걸쭉한 물이 남는다. 색이 파랗지 않고 회색빛이라 불안했지만 일단 연보에 담은 상태로 하루를 기다렸다. 하루 뒤에 가보니 수분이 증발되어 꾸덕해져
쪽 염료, 미람이 완성되었다. 하지만 쪽이 푸른 빛을 머금은 시기를 지나 수확 시기를 놓쳐 파란색이 나오지 않고 회색 미람이 만들어졌다. 나중에 보니 폐분도 고온에서 태운 아주 고운 가루가 필요하다고 한다. (10월이) 되자 쪽을 수확한 자리에선 다시 쪽이 자라나고 수확하지 않은 자리에선 쪽의 꽃이 피어났다. 쪽꽃은 분홍빛의 작은 꽃들이 산수유처럼 알알이 달려있다. 쪽에도 꽃이 피었지만 지인에게 받은 야생화에도 꽃이 피기 시작했다. 어떤 색으로 피어날지 궁금했는데 연보라빛 꽃이었다. 나는 피어난 꽃으로 꽃다발을 만들어 처음 야생화를 건네준 이와 주변 사람들에게 다시 선물했다. 그녀는 자신의 마당에서 피었던 꽃과 색이 다르다며 신기해했다. 첫 번째 텃밭에서의 또 다른 수확이 있었다. 고구마였다. 있을 것 같아. 고구마를 심고 와. 약 100일 뒤인 와, 크다. 10월 29일 땅 속에 있어 잘 자라고 있는지 알 수 없기에 크게 기대하지 않았다. 그런데 땅을 파보니 엄청난 크기의 실한 고구마들이 나왔다. 여기도 뿌리 하나 있거든요. 줄줄이 있다는 거. 밑에도 깊게 일자로. 됐어. 와. 아, 딱 크다. 야. 아, 그 밑에 또 있을지 모르겠는데. 너무 크게 던지지 마 이리나 살살. 갔다가 아빠 잡을게. 살살 와. 됐어, 그 정도면. 귀 안에다. 쎄 이게. 일자로 깊게 파야 될 것 같아. 됐어. 오. 좋지. 오. 거기 또 있어. 조심해. 멀리 파야 돼. 아니 진짜 상상을 못했네. 고구마 그러니까 나왔네. 이렇게 크게 나올 줄 몰랐네. 우리는 수확한 고구마를 모아 나눠 가졌다. 위험하게. 내가 기른 것이었지만 곁에 있던 사람들과 껍데기 있잖아. 햇빛, 비와 시간이 함께 길러낸 것이었다. 뭐? 두 개 다? 나 껍데기 있어. 11월이 되니 꽃과 모든 작물이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했다. 농사를 마무리하는 시기가 된 것이다. 추워지니 쪽의 잎은 점차 푸른색으로 변해갔다. 가을의 풍경은 눈이 오자 한순간에 겨울로 바뀌었다. 쪽은 마르고 앙상해졌다. 쪽은 한 해살이 식물이라 쪽에서 떨어진 씨앗을 수확해 다음 해에 다시 심어야 한다. 씨앗을 수확하기 위해 겨울이 지나기를 기다려본다. 첫 번째 텃밭에서 나는 이 풍경을 가장 좋아했다. 한 해의 농사를 마무리하는 날 텃밭에 앉아 노을이 지는 것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텃밭은 나에게 또 다른 머무를 공간이었다. 빨리 된다고.
눈이 녹고 난 뒤인 2024년 2월 4일 씨앗을 수확하러 다시 텃밭을 찾았다. 그런데 텃밭에 멀칭 비닐을 깔지 않아 흙에서 씨앗을 찾아내려니 쉽지 않았다. 씨앗이 있을 것 같은 자리에 흙을 채 걸렸는데 씨앗이 보이지 않았다. 씨앗을 수확하는 것은 포기하고 텃밭을 정리하기로 했다. 다음 농사를 위해 그리고 다음에 이 텃밭 자리를 사용할 사람을 위해 흙을 고르고 하늘살이 쪽을 뽑아냈다. 첫 해의 농사가 끝났다. 이렇게 한번 뒤집어주면 되는 거야. 이곳에서 보낸 1년은 다음 해의 농사로 이어진다. 번호가 써 있는 게 맞나?